한국 기준금리가 현재 2.75%입니다.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최근 2월 달에 한 번 하면서 총 3번 했습니다. 금리 인하한 명분이 뭔가요? 죽어가는 서민 경제,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타이밍 좋게 항상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작년 10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바로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서 디딤돌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를 5억 원 이상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 최대 5,500만원까지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날짜는 12월 2일부터였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라도 해서 지금 집값을 잡아야지. 하지만 이 상품은 대표적인 서민 상품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저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규제하면 저소득층 그리고 무주택 가구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뿔났었습니다. 무주택자를 도와줘야지 왜 무주택자를 더 막고 있냐, 이런 여론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수도권에 한해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지 않아서 집값이 올랐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나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요. 결국 서민만 계속 죽이면서 빈부 격차만 더 키우고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무주택자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악재였죠. 렛츠고! 그리고 11월 달에 또다시 바로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가 3%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금리 인하하기 바로 2주 전에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25년 6월부터 올해 6월이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건축 기간은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됐고요.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결국 할부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휴대폰은 2년 할부, 자동차는 5년 할부, 아파트는 30년 할부. 모두 다 묶인 돈입니다. 빚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수명을 30년으로 한정 짓고 부수고 짓고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고, 수많은 건축 폐기물과 그걸 처리하는 비용도 우리 세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30년만 튼튼하게 지으면 되니까 품질적으로 떨어지겠죠. 외국의 아파트들은 50년, 100년도 가는데요. 한국은 무조건 30년 뒤에는 멀쩡하더라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 받아서 집 사서 30년 지나서 겨우 이제 다 상환할 때쯤에 또 때려 부수고 분담금을 또 요구할 거고, 30년 뒤에 그걸 지불할 만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한국에 있습니까? 지금 또 청년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뒤면 대규모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가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일 못하는 노인분들은 아파트라도 팔아야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시기에 아파트가 또 팔릴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그냥 죽을 때까지 대출 돌려막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자 놀이는 은행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돈들은 또 기득권과 건설사에게 가겠죠. 돈이 흘러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미래성장산업, AI나 로봇, 드론 이런 기술들인데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30년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그 이후에 11월 28일에 금리 인하를 하고요. 12월 16일에 전세대출 DSR 적용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세대출을 조이면 초반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데요.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탄핵과 내수 침체 여파, 그리고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하겠다. 안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당장에 영끌한 사람들에게는 도움 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거죠. 결국 또 부동산 부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약 2주 전 2월 12일에 토호제를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토호제 해지하면서 또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죠.
대치 잠실 아파트가 호가당 2억 이상이 올랐고요. 그리고 송파, 강남, 서초 주변 지역까지 투기에 투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월에 토호제 해지되고 나서 거래량이 70% 이상 증가했고요. 내수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 또 부동산은 영끌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웃긴 건 한 달도 안 돼서 토호제를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오세훈 백기 들었다. 다시 토호제 지정. 강남 집값 이상 신호. 토호제가 집값 올리는 건 일개 유튜버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집값 이상 신호로 인해서 다시 지정했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토호제 해지는 결국 부자들이 물량 넘기게 해준 액션인가 동시에 본인의 뭔가 조기 대선을 위한 액션이었죠. 지금 탄핵 정국도 제적되고 있고 나라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어디다가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이게 미래 산업이 맞습니까? 주변국은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에 취해서 당장에 내 눈 앞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2월 25일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2월 19일에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LH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매입할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건설사 떠받들면서 무리하게 집을 짓더니 이제 악성 미분양이 생기니까 우리 세금으로 사준다고 합니다. 이 3천억의 돈은 복지 예산인데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서 싼 값에 임대해주는 그 금액을 일반 아파트,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그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온통 부동산 떠받드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고 미래 성장을 위한 먹거리 산업에 투자는 많이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만 떠받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정말 나쁜 분이라고 했죠. 뭔가 이권 관계가 엮여 있겠죠. 혜택은 누가 보나요? 지금 이게 민생과 내수 경기 침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 마을은 사라지고 있는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훼손하겠다. 누가 거기 땅 사놨겠죠. 또 헐값에 모든 땅들을 매입해놓고 비싼 값에 올려서 팔겠죠. 정말 땅에 미친 나라, 부동산이 미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이렇게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로 보이나요? 결국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그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미국만 봐도 AI, 반도체, 자국 제조업 부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한국은 위의 내용들만 봐도 가망도 없는 곳에 굳이 우리 세금을 다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기득권층만 위해서요. 이런 모든 판단은 흐름을 역행하는 판단이고요. 글로벌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 다 따라잡히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표가 가장 적은 청년 세대를 무시하고 표가 가장 많은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권력, 내 임기 연장을 위한 정책들만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요? 미래 세대는 모르겠다. 나만 지금 권력 잘 유지하고 또다시 임기 연장을 해서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거죠. 물론 지금 50대 이상 분들과는 상관없는 말이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만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면 되니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조치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 자유는 과거 세대들이 피땀 흘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인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남기고 있나요? 탄핵이요? 전시 상황도 아닌데 불법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정치 갈등이요? 좌우 극심한 대립이요?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정말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